라고 하는 내용, 과거에 많이 들어왔을 내용이에요. 인파워먼트. 우리 실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표현과 동일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과정에 대해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역시나 우리는 또 나왔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여러분들 거의 이거는 외우지 않았을까? 왜? 매 주차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이걸 강요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5초 시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읽는 거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좀 당당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 어느 대뇌학자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매일 다음과 같이 외쳐보자.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부의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내겐 아직도 발휘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인파워먼트. 실제 인파워먼트 과정이 두 개가 된 하나인데 두 개가 들어가 있었네요. 이 뒤에 제가 지금 강의 만들면서 오타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류를 만들어 놨어요. 세 개입니다. 인파워먼트, 이 마지막 거 삭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파워먼트의 정의, 그리고 인파워먼트의 중요성, 그리고 인파워먼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인파워먼트 우리가 많이 들어온 걸로는 권한위임이라고 하는 권한위양 혹은 권한위임이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 의미도 완전히 배제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인파워먼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원래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실제 힘이 없는, 파워가 없는, 힘이 없는 소수그룹, 즉 여자, 흑인, 빈민, 장애인들 이들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져? 무력감에 빠져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사회심리학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개념이다. 결국 이게 뭐예요? 힘이 없는 소수 그룹이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항상 왜? 장벽에 이게 이제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장벽에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거기서 나는 내가 아무리 도전해도 안 되니까 뭐에 빠져? 무력감에 빠져.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경영학 분야에서 이제 이런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왜? 그 당시에 미국 내에 만연되어 있던, 기업 내에 만연되어 있던 무력감, 직원들의 무력감이었죠. 이 구성원들의 무력감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몰입으로 이끌어낼 거냐, 어떻게 하면 성과를 추가하게 할 거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동기부여나 이런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 조직을 혁신과 유효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이 되어 왔죠. 실제 인파워먼트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던 권한부여, 능력개발, 가능성부여, 허락 이런 의미로 규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 공식적 의미로는 대체로 권력이나 권위를 준다. 혹은 뭔가 이룰 수 있도록 할 능력을 주는 방법. 즉 이걸 갖다 우리는 권한위양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이게 권한위양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틀렸다 그러진 않아요. 이걸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권한위양이라고만 얘기할 거냐, 그 범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즉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건 할 수 있게 해준다, 허용해준다, 인정해준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자기 주도적이건 타인 주도적이건 상관없이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다 할 수 있게 해준다. 누가? 내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해준다.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할 수 있게 해준다, 허용해준다.
이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업 조직의 문제를 다루는 경영학에서만 쓰이는 개념은 아니죠. 원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먼저 쓰였던 개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파워먼트가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힘 증대, 가난하고 공권력을 빼앗긴 국민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 보전, 음식과 잠자리를 전통적으로 자연에 의지해온 사람들에게 그 땅과 그 땅을 갖다가 지배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갖다가 되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 양극화에서, 즉 사회 구성원의 힘을 키워 극소의 극빈계층과 이 극대의 극빈계층의 차이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학교 통제권 방안 혹은 각 지역사회가 그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키우도록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건 파워가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고생한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혹은 파워 증진을 위해 집단이나 조직을 움직이는 어떤 힘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파워먼트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분야에 사용되다 보니까 매우 광범위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한번 내용을 보면서 인파워먼트를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걸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찾으라고. 여러분이라면 인파워먼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 물론 앞에서 얘기했어요. 권한부여라고 하는 거 포함되어 있다. 권한위양, 권한부여 이런 걸 포함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만 한정해도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해도 어디 가서 인파워먼트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파워먼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안 썼어요. 자, 이제 즉 인파워먼트 리더십의 결과물 혹은 이것도 이제 리더십의 집합적 효과라는 것도 결국 효과라는 거 뭐예요? 결과물이죠. 결국은 리더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리더십을 잘 발휘했더니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인파워먼트 되어 있더라, 인파워링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리더십의 결과물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활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실제 뭐 리엔지니어링이나 TQM, 토탈 그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게 TQM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건 인터넷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넘어갈게요. 탄력적 관리, 그리고 린 관리, 자율적 작업 등등 사람들이 쉽게 혼동되도록 이런 아이디어, 프로그램과 함께 뒤섞여서 사용되어 있어요. 인파워먼트가. 그러다 보니까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어떤 권한 이양이다, 이런 책임 이양이다, 권한과 책임의 이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홍거학 하는 거는 이걸 갖다가 관계구조적인 측면과 동기부여적 측면, 양면에서 인파워먼트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관계 구조적인 측면, 즉 인파워먼트를 조직 구성원의 활력을 조성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 또는 조직 내 일정한 권한의 배분이나 법적 파워를 조직 구성원에 배분하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권한 위양,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거죠.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가진 권한을 구성원들한테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관계 구조적 측면에서의 인파워먼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적절한 파워의 이동을 통해서 조직 내 파워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관계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인파워먼트는 목표관리, 여러분 이제 앞에서 목표관리 했었나요? MBO. 실제 구성원들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사와의 협의에 의해서 실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해야 될 목표를 갖다가
헌신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달성해 나가는 거고, 상사 입장에서는 내가 같이 협의를 해서 정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과정 이제 목표가 끝나면, 달성이 끝나면 다시 또 모여서 이걸 협의하는 과정, 즉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에 따라서 상벌을 주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갖다가 진행되는데, 이미 파워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힘을 갖다가 여기에서 MB에서 나한테 주고 있는 거죠. 품질 분인조도 마찬가지고, 목표 설정으로 이미 여러분 앞에서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갖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을 때 어떻게 달성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결국 여기서는 적절한 어떤 파워의 배분, 권한을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시점이 강하죠. 두 번째, 동기부여적 측면에서의 인파워먼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도 인파워먼트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파워먼트, 동기부여에서도 다루고 리더십에서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머리 아프죠. 자, 동기부여 측면에서 인파워먼트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나 판단, 즉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동기부여적 측면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기가 전에 받는 권한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정 내부 심리, 이걸 갖다 중요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인파워먼트의 개념에는 이 파워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실제 관계적 개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파워먼트를 리더나 관리자들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한을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킨나우 같은 경우는 경영학자들이 인파워먼트를 권한 이양의 새로운 명칭으로 생각한다. 리더가 자기의 권한을 하부에 나누어주거나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한정된 오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파워먼트는 단순히 종업원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지식과 내적 동기부여를 인정해주고 표출시켜주는 것이다. 결국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킨노우라고 하는 학자는 실제 단순히 종업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인파워먼트의 정의를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써요? 종업원에게 단순히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현명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지식과 내적 동기부여를 인정해주고 표출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실제 단순히 권한을 전다라고 하는 측면은 너무 좀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네 스스로가 해보는데,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선 의사결정을 내가 해야 돼요. 의사결정을 갖다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걸 갖다 의사결정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또 하나, 내적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동기부여, 작업 동기라고 하는 건 크게 쭉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전체를 여기서 다 다루자는 건 아니니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무동기 상태예요. 무동기, 즉 동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동기에서 이제 실제 외적 동기 상태로 가고요. 외적 동기. 그 다음에 이 외적 동기에서 점점 동일시 쭉 들어가서 나중에는 내적 동기라고 하는 상태로 가요. 내적 동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그러면 이 무동기라고 하는 건 뭐냐? 나는 일하기 싫어. 이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런 직원들, 구성원들이 있으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즉, 혹시 여러분들 이 공부 왜 해야 돼?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적 동기라고 하는 건 이 동기가 나타나는 게 외부에 있는 거예요. 즉,
처음에 이제 혼나기 싫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숙제 안 하면 혼나니까. 옛날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혼나기 싫어서 이걸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하면, 내가 이거 하면 칭찬받아. 선생님께서 좋아해. 즉, 인정받기 위해서 해요.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상황이, 내가 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해. 가치가 있어. 내가 추구하는 바와 동일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어디까지? 내적 동기라고 하는, 나는 이 일이 즐거워. 이 공부가 즐거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재밌어. 이런 상태로 나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임파워먼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실제 단순히 권한 이양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권한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내가. 그런데 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그다음에 이 즐거움을 갖다가 구성원들이 표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임파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임파워먼트에 대한 경영학자들의 주된 정의는 권한 이양과 의사결정의 분권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칸은 대규모 생산업체 관리자들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임파워먼트를 종업원들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리더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실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건 이미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권한이양이라고 하는 게 이미 들어가 있어요. 왜? 내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리더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토마스와 베스하우스,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임파워먼트는 상위직, 즉 상사로부터 하위직의 권한 이양을 의미했다. 원래 그래서 이게 임파워먼트가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걸 포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모든 계층의 종업원들이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의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자신감, 셀프-에피컷이라고 하는, 혹은 내적 직무동기, 아까 얘기했어요. 동기라고 하는 것, 내 일이 정말 즐거워. 이래서 일을 해. 이런 것들. 즉, 임파워먼트는 단순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개개인의 역량과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개인의 역량과 에너지를 극대화시켜서 주어진 어떤 권한을 활용해서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갖다 수행해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량이나 에너지는 더 극대화된다.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임파워먼트를 갖다가 좀 확장을 시켜요. 처음에 콩고와 카누고는 임파워먼트를 자신감으로 언급했어요. 그리고 내적인 과업동기 이런 거를 얘기했었죠. 둘째는 과업 수행의 자신감을 4가지의 측정 방법, 즉 영향력, 역량, 의미성, 선택이라고 하는 걸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실제 자기결정성, 선택이라고 하는 건 자기결정성으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즉 뭐예요? 자, 4가지의 그 동기, 의미성, 역량, 영향력, 자기결정성,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즉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미성, 역량, 영향력, 자기결정성의 정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바라본 거죠. 실제 이제 여기 같으면 이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4개의 요인으로 많이 사용이 돼야 한다. 그래서 실제 공헌이나 평가, 비전을 부여함에 있어서 영향력이나 역량, 의미성, 자기결정성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과정에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직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여기는 아마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 자기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일,
이런 걸 칭찬을 자기의 이제 특정 맡은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영향력, 역량, 의미성, 자기결정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활용해서 결국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결국은 이거는 환경적인 요소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 환경적인 요소는 다시 또 본인이 하는 일에 영향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실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통제 소재, 내가 지금 내적 통제냐 외적 통제냐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어요. 내 자긍심, 그 다음에 내가 정보에 대해 아까 정보, 어떤 지식 이걸 받을 수 있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실제 요 네 가지가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혁신이나 아니면 내가 리더십의 어떤 관리, 리더십 효과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모델의 형태죠. 여기서 이제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이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는데 이 각각이 도대체 그럼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실제 이 네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의미성, 첫 번째, 자신의 이상과 기준에 비추어서 판단된 작업 목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 의미성이라고 하는 건 직무상에서 자신의 역할과 개인의 신념, 가치관, 이 행위상에 내가 합의가 이거잖아. 즉,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돼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 일치해야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역량과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역량이라고 하는 건 실제 회사에서 다른 사람보다 평균 이상의 성과를 달성해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얘기한다. 기술 능력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자신감으로 숙련된 자신의 기술로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유능함이 적용되기도 하며 특히 직무나 자신의 역할상에서 신념 등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어요. 직무 운영상의 결과들이나 전략들의 관리상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지배할 수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즉 무력감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거 많이 표현을 여러분 쓸 텐데 이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도전해봤어. 여러분들이 특히 학생들한테서 간혹 나타나는 경우인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아이씨 어차피 해도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상황에 빠지는 걸 우리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해요. 즉 계속 경험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학습된 무력감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걸 갖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결단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개인의 능력이 숙달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감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인재들, 이런 직무에 대해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성향을 반영한다. 결국 구성원들이 그들의 직무와 상황을 스스로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5와 이거 나중에 이제 팔로워십하고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즉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 상황을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범적인 팔로워. 자, 또한 4개 중 어느 하나의 인지 차원이 부족함이 발생하면 전반적으로 인파워먼트는 저하가 되게 된다. 실제 지금까지 살펴본 인파워먼트의 개념을 갖다가 하나로 모으는 건 불가능하다. 왜? 인파워먼트 자체가 사용되는 환경이 다양하다고 했어요. 아까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이제 이런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사용되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이걸 설명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이 의미성이나 역량, 영향력, 자기결정성 이런 인지적인 요소의 집합으로 바라보는 관점일 수 있었고요. 앞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맞추면 된다. 즉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실제 종업원들한테 단순히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걸 의사결정을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포함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과 내적 동기를 인정해주고 그걸 갖다 표출할 수 있도록,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실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인파워먼트에서 정의했어요. 여러분들 요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쭉 정리해놨으니까 예를 들어 포이 같은 경우는 파워를 얻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의사 결정에 공헌하며 자신성과 물론 조직 성과, 자신의 성과는 물론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기에 업무 활동 시 자신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좀 포괄하고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 영향력 있는 능력을 개발, 신장시키며 지속적인 향상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인파워먼트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단순히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 구성원들의 자신의 개발, 그리고 자신의 개발이라고 하는 건 그 필요한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걸 표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파워먼트가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파워먼트는 왜 중요할까? 실제 우리의 기업이 앞으로 상황에서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팀제 도입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 개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 개편을 한다고 하는 건 결국 의사결정 단계가 축소되는 거죠. 즉 수평적 조직화가 된다라는 거죠. 계층수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관리 대상의 인원, 이 부하 직원의 인원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파워먼트 없이 효율적 관리는 힘들 거다. 한편 팀제의 도입은 관리자의 역할 변화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능력 등대 구성원 간의 관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아마 교재가 없을 거니까 계속 글씨를 다 쳤어요. 계속 원래는 이제 단순하게 딱딱 내용만 들어가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실제 여러분한테 이거 아마 교재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내용을 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전에 만들어놨던 강의 안에서 계속 내용을 쳐주고 하다 보니까.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자율경영, 사회 속에서의 경영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과거의 통제지향적인 경영 방식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기업 구성원, 개개인의 어떤 자율성 보장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한 시기에 실제 이런 강한 몰입이나 이런 위험의 수용, 이걸 갖다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했다?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필요했다. 즉, 기업 환경 속에서 매우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일하는 사람들은 높은 성과를 내면서 자신의 업무와 회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소극적이고 무기력하며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보신주의적 행동하는 사람들은 업무 성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와 업무와 회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인파워먼트라는 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제 인파워먼트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이 회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강한 사명 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거죠. 구성원 개인마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식을 갖도록 만든다. 인파워먼트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인파워먼트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하여 통제감을 높인다. 그래서 무기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강한 업무 의욕을 갖게끔 한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인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실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으려면 상사의 조언이나 허락 없이도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한다. 결국 이러한 사람이 부하 직원으로 팔로워십에 가면 뭐가 돼요? 모범형 팔로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음 수업 내용에서 다룰 내용이죠. 더 나아가서 요즘 기업들이 고객과 환경지향적인 탄력적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조직의 세부 내용들이 고객지향이나 환경지향적이 되려면 결국은 자율경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율경영을 하려면 구성원들한테 인파워먼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파워된 구성이어야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자기 일에 임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구성원들로 인해서 조직이
점점 더 고객지향이고 환경지향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실제 조직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플랫화, 수평화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계층의 수가 감소한다. 그리고 관리자가, 한 사람이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팀제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결국은 팀제에 따른 관리자의 역할이 변화가 필요하고 이 관리자들은 결국 구성원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도 구성원과의 리더의 관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인파워먼트의 필요성은 증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 이제 통제 중심 조직 문화를 갖다가 산업사회적 조직 문화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자율, 몰입 중심의 조직 문화는 제3 사회불평은 정보, 지식, 창조, 사회적 조직 문화를 할 수 있다. 실제 통제 중심의 조직은 기업가와 종업원으로 완전히 구분돼서 구성되죠. 이러한 조직에서는 관리자가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하는 식이어야 돼요. 종업원은 그냥 수동적, 소극적, 방어적으로 일에 임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자율과 몰입 중심의 조직은 능동적, 적극적, 그리고 공격적으로 일에 임한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기업가로 인식하고, 즉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다니는 경향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인파워먼트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인파워먼트를 많이 외쳐요. 그런데 실패하는 조직. 왜? 통제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서, 즉 구성원을 갖다가 권한이나 아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걸 표출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서 자꾸 통제하면서 우리는 인파워먼트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건 조직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파워먼트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실제 개인의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건 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반 역량의 증진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한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즉, 인파워먼트의 실현에 꼭 필요한 개인의 능력 요건으로서 개인의 자긍심, 대인관계 능력, 집단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긍심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강한 자아상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결정의 어떤 가능성의 증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아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죠. 실제 긍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 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데도 나는 부족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하게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남도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남을 신뢰하지 못하고 파워를 이전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또 이거는 마찬가지로 구성원 자체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파워를 잘 이전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남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신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앞에서 신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신뢰라고 하는 건 신뢰성에서 시작된다.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가운데서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는 신뢰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글씨가 좀 안 좋아요. 근데 신뢰로 확장이 된다. 그리고 이게 더 확장이 되면 팀 부서로 확장이 되면 이게 뭘로 간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인파워먼트로 간다라는 거죠. 인파워먼트로 간다. 그리고 이게 조직 전체로 가면 결국은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한 방향 경률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 이 자기 자신을 믿는 신뢰성이 있다. 이거는 리더가 권한을 이양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가 권한을 이양받고 싶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데 누가 사랑해줘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제 짝꿍을 만났을 때 얘기예요. 지금 벌써 이제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딱 사귀기로 했어요. 근데 저하고 집사람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집사람한테 반말을 썼었죠. 그래서 만나서 반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귀자고 딱 했을 때 그 짝꿍이 딱 그래 얘기해요. 이강수쌤, 내가 반말하면 기분 좋겠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처음에 뻥쩍 들리지. 응? 뭐 했나? 뭐 잘못 먹었나? 그런데 가만히 집사람이 그 뒤를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주느냐? 당신하고 혹시 이제 어디를 걸어가거나 하면 항상 당신은 당신 주위의 제자들이 당신한테 인사를 하는데 당신이 나를 무시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무시할 거 아니냐.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존댓말을 쓰고 있죠. 계속. 그래서 결혼해서도 계속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참 이점이 참 많아요.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니까 나이 차이를 떠나서 존댓말 쓰니까 상당히 이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귀면 존댓말 쓰는 거 권장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갖다 긍정적으로 여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필요하다는 거 잠깐 옆길로 샜었고요. 하여튼 대인관계 능력의 증진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의사소통과 협력을 못하면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요.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 즉 경청, 그 다음에 혹시나 실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수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제 자기 인파워먼트와 집단 인파워먼트를 잘 수행하려면 조직의 제도나 구조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조직 전체가 능동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 자기 인파워먼트를 추구해서, 즉 이제 이게 키워진 인파워먼트죠. 이런 것이 결국은 남의 역량까지도 키우는 것이 전체 인파워먼트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다. 즉 우리가 내가 처음에 누군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인파워먼트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파워먼트 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게 결국 조직 전체 인파워먼트고 조직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 이런 파워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 확산이라고 하는 건 조직 내에서의 상급자에서부터 하급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평과 수직의 어느 쪽에서도 먼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인파워먼트는 개인 단위에서 출발해서 집단 단위를 거쳐 조직 단위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즉, 개인 단위에서 개인의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인파워먼트는 내가 자신의 파워를 활용해서 타인의 파워를 증진시키고, 이러면 또 그 사람은 또 이제 그 사람과의 집단 인파워먼트가 되고, 이것이 결국 조직으로 확산되면 조직 인파워먼트가 된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검어라고 하는 책 있었는데 이런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 조직의 어떤 부서에서 시작된 이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조직 전체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 수업에서는 관련이 없었죠. 여러분들 이제 요 책, 그 원칙 있는 삶이라고 하는 책, 다른 수업을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이라고 하는 거, 많은 회사들이 원칙을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이제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서 실시를 하게 돼. 이게 정말 올바른 길이다. 근데 실제 이걸 갖다가 시켜나가는 과정에서는 참 어려워요. 왜? 항상 편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과의 또 싸움, 그리고 이 원칙이 결국은 정립이 됐을 때 모든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한 부서의 개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점차 커져서 자기의 부서, 그리고 회사 이제 하나의 본부, 그다음에 회사 전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개인 단위의 자기 인파워먼트. 지금 여러분 뒤에 환해서 제가 지금 어둡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저를 끄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개인 단위의 자기 인파워먼트에 초점을 두는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이 토마스와 벨트하우스의 연구로 이들은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조건의 집합체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 내에 존재하는 영향 그 자체다. 결국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핵심은 개인 내에 존재하며 인파워먼트의 발생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심리적 요인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동기부여에서 적용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제시하는 심리적 요인들은 결국 기대 이론에서의 세부 요인들과 비슷하다. 즉, 기대 요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동기부여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걸 갖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보상이 내가 필요로 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것도 구성원들이 실제 이걸 갖다가 필요로 하고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나한테 어떤 것이 뭔가 주어지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한테 주어져야 된다. 자, 집단 단위의 집단 인파워먼트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이제 주로 리더십 연구와 관련이 있다. 대표적인 분자들 쭉 나와 있어요. 이들의 연구는 리더십형이 이제 집단 내 어떤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파워먼트 되거나 혹은 역인파워먼트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역인파워먼트 된다는 건 오히려 잘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리더십을 잘못 쓰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인파워먼트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비전 제시야 혹은 변혁적 리더가 가장 인파워먼트를 잘 이끌어낸다. 여러분들 이 내용 보면서 구성원들이 실제 자기 일에 의미를 갖고 역량을 발휘하고 한다는 건 결국 누가 해준다? 변혁적 리더가 해준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연결을 시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혁적 리더십 뒤에 지금 붙여놨어요. 결국 이제 이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과정에서 나타내게 할 거냐. 근데 교육이나 학습, 멘토링, 지원 제공, 구조와 현실화 이런 부분들도 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감정적 지원, 격려와 설득, 타인의 성공 모델을 관찰하게 하는 것, 성공적인 작업 성취 경험을 실제로 취득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여러분한테 지금 3개월 동안 성장 프로젝트를 써라? 이게 지금 여기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게 하는 것, 본인이 느껴보게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실제 밀즈는 관리는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임하고 그리고 감독하는 일 이게 이제 경영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경영의 어떤 순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 과정 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지시형 혹은 참여형 그리고 관리자가 이를 조직화하는 대신에 미션 이걸 갖다가 일정 기간 내에 이제 달성해야 될 미션을 목적을 구체적인 목표를 형성을 하고 이걸 갖다가 위임 대신에 개인이나 집단을 인파워 시켜주어서 그들이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결국 관리 스타일로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통제형으로 했던 스타일이었었고요. 구성원들을 참여하게 하는 스타일이 있었고 아예 구성원들 스스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인파워먼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직 차원의 인파워먼트는 결국 조직 번역 이런 것과 같이 한다는 거죠. 조직 번역의 과정 연구에 대표하는 학자로서 이제 힐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조직의 번역이라고 하는 게 5단계를 갖습니다. 조직 문화 단계, 능력 개발 단계, 팀 빌딩 단계, 제도 구조 경영 단계, 보상 단계라고 하는 게 쭉 이어서 변화가 되는데, 즉 처음에는 이제 조직 문화부터 변화시켜서 나중에 이게 이제 구성하는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능력 개발 단계나 개발된 능력을 갖다가 조직 내 타 구성원에게 확산시키는 팀 빌딩 단계, 그리고 제도 구조 변경 단계가 바로 이 개인이나 집단 및 조직을 인파워먼트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인파워먼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많은 기업들이 인파워먼트를 도입해서 실천한 결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패한 기업도 많이 있다. 인파워먼트가 종종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면 인파워먼트에 대한 개념 및 실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조직이 임파워먼트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면 조직의 구조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간에 대한 가정, 사고방식, 대인관계, 직무수행 방법 등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 내용을 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느냐?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시간 정도로 지금 줄여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지금 막 상당 부분을 삭제를 시키고 나갔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임파워먼트의 개념, 그리고 임파워먼트의 구성 요소 4개의 하이변수, 그리고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조직에서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았죠. 이 이상으로 이제 임파워먼트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바로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혁적 리더십, 임파워먼트, 그리고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게 같이 지금 쭉 여러분 기회를 같이 하고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이제 리더십 대체 이론, 거의 리더십이라는 게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내용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팔로우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